나는 곧 이 백화점 부사장 부인이 될 사람이야. 너 같은 청소부랑은 숨 쉬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고. 앞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령처럼 있어. 알겠어. 명품 매장 VIP 고객이 청소부에게 던진 폭언.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의 진짜 정체를요.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사 38층 회장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비서실장 김 전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집어들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작년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봤나? 청소팀 직원들의 만족도가 꼴찌였어. 그런데 나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지. 보고서로만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거든.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래서 직접 가보는 거야. 3주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진짜 문제가 뭔지 보고 올 거니까 걱정 말게. 오전 6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레스티지 백화점 지하 2층. 박진수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섰습니다. 출입증을 만들 때 사용한 가명은 박진만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청소팀 휴게실은 겨우 10평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38층 회장실 화장실보다 작은 공간에서 20명이 교대로 쉬다니.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이 오랜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박진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정미숙이에요. 여기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나이가 많으신데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일 배우러 왔으니까요. 정미숙은 친절하게 사물함 사용법과 청소구역 배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진수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미숙 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지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지민아, 왔니? 여기 새로 오신 박진만 선배님이야. 오늘부터 우리 팀이야. 아,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진수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조금 놀랐어요. 이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저렇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니. 자, 그럼 출근 체크하고 구역 배정받으러 가볼까요? 세 사람은 함께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박진수는 걸으면서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관리 사무실에 도착하자 40대 남성 팀장이 출근부를 내밀었습니다. 박진만 씨죠? 오늘은 1층 명품관 담당입니다. 한지민 씨와 함께 움직이세요. 지민 씨가 베테랑이니까 잘 배우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수와 한지민은 청소도구가 가득한 카트를 끌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한지민은 친절하게 웃으며 청소 순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백화점이 열기 전에 모든 청소를 끝내야 했어요. 박진수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고 우리가 머무는 지하는 지옥이로군. 고객들은 이 빛나는 바닥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 시계는 어느새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백화점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카트를 밀며 복도 구석으로 비켜섰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청소하는 아저씨 머리가 완전 하얗네.
지나가던 젊은 여성 고객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짰습니다. 30년간 최고 경영자로 살아온 그가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투명인간이 된 것이었죠. 오후 2시 프레스티지 백화점 9층 VIP 라운지. 이곳은 1년에 5천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만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벨벳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무료로 제공되는 샴페인과 디저트.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황금빛 조명을 뿌리고 있었죠. 박민호 부사장이 여자친구 최서연과 함께 라운지에 들어섰어요. 32살의 최서연은 샤넬 재킷과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긴 생머리가 우아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쇼핑백을 내려놓았죠. 오빠, 이 구찌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 고마워. 서연이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쁘지. 다음 주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드리는 거 괜찮지? 응, 물론이지. 근데 최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솔직히 좀 떨려. 우리 아버지? 엄격하신 편이긴 한데 좋은 분이야. 걱정 마. 서연이처럼 똑똑하고 우아한 사람 좋아하실 거야. 박민호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VIP 라운지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온 마카롱 드셔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서연아, 너 마카롱 좋아하잖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서연은 완벽한 며느리감처럼 행동했고 박민호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죠.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청소 카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수가 한지민과 함께 VIP 라운지 청소를 위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는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를 한눈에 알아봤지만 두 사람은 백발의 늙은 청소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서연이로군. 민호가 그렇게 자랑하던. 박진수는 조용히 구석에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한지민은 테이블 위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민호는 청소하는 사람들을 힐끗 보고는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최서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청소 카트 바퀴가 내는 소리에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한지민이 옆 테이블을 닦으러 가자 낮은 목소리로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 왜 이 시간에 여기 청소하러 와? 손님들 있을 때는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정기 청소 시간인가 봐. 신경 쓰지 마. 근데 좀 그렇지 않아? VIP 라운지인데. 최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청소부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소파 근처 바닥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죠. 오빠, 다음 달에 발레 공연 있는데 꼭 와줘야 해. 백조의 호수에서 주연 맡았거든.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 무대 놓칠 수 없지. 그때 아버님도 모시고 올래. 우리 공연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 최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표정은 완벽하게 사랑스러웠어요. 박진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곧 바뀌게 됩니다. 한지민이 조심스럽게 최서연과 박민호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어요. 테이블 아래에 떨어진 냅킨을 줍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이는 순간 청소 카트가 살짝 움직이며 최서연의 명품 가방이 놓인 옆 소파를 스쳤어요. 어머! 최서연이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사실 가방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카트가 살짝 스친 것뿐이었죠. 하지만 최서연은 즉시 가방을 집어들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한지민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죠. 최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민호가 옆에서 말했죠. 서연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최서연은 우아하게 가방을 다시 소파에 놓았어요. 한지민은 또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재빨리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수도 함께 라운지를 나왔죠. 복도로 나오자 한지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휴, 정말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진만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서. 아니야, 괜찮아.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니까. 박진수는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연이의 표정.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어. 불쾌해하고 있었지. 두 사람은 다시 청소 도구를 정리하러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10분 뒤 박진수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9층으로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VIP 라운지 옆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거기 청소부. 최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수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죠. 최서연이 한지민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라운지를 나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온 것입니다. 박진수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혹시 가방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한지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서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한지민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우아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낮게 속삭였죠. 있잖아. 아까는 남자친구 앞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당신 때문에 기분 완전 망쳤거든.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그게 200만 원짜리 가방인 거 아니? 당신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는 거. 최서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지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VIP 라운지는 특별한 공간이야. 손님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조용히 눈에 안 띄게 일해야 하는 것도 모르니?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알겠어. 최서연은 한지민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라운지로 들어가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라운지 안으로 사라졌죠. 박진수는 복도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한지민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괜찮아, 한지민. 참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박진수는 한지민이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게 진짜 모습이로군. 사람들 앞에서는 우아한 척, 뒤에서는 저렇게 남을 깔보는 거야. 저런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박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백발의 늙은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사흘 뒤 오후 1시 지하 3층 청소팀 휴게실. 박진수는 낡은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청소일로 온몸이 쑤셨어요. 68세의 나이에 하루 8시간씩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회장실 책상에 앉아서 결제만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군. 그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 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한지민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만 선배님, 식사하세요? 지민 씨. 응, 먹고 있어. 한지민은 박진수 옆에 앉으며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만들어 왔는데 양이 좀 많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지민 씨가 먹어. 아니에요.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선배님 편의점 김밥만 드시는 거 봤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한지민은 웃으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소시지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죠. 이렇게 해주니 고맙네. 그럼 잘 먹을게. 박진수는 도시락을 받았어요. 첫 입을 떠먹는 순간 따뜻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편의점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맛있네. 요리 솜씨가 좋아. 에이, 그냥 집에서 해먹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 씨,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 20대 후반처럼 보이는데 29이에요. 곧 30이죠. 한지민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나이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일은 힘들잖아. 박진수의 질문에 한지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박진수는 놀라서 젓가락을 멈췄어요. 뭐? 서울대를? 네.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죠. 성적도 괜찮았고 학생회 활동도 했고 졸업하고 대기업 인턴도 합격했었어요. 그런데 왜? 박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지민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학교 4학년 겨울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췌장암 3기였죠. 아빠는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아파트 청소하고 새벽 배달까지 하시면서 제가 공부만 할 수 있게. 한지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대기업 인턴은 6개월간 지방 연수가 필수였어요. 근데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떠나요? 병원비도 매달 3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인턴을 포기하고. 네. 그리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여기 청소직은 일당으로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12만 원. 한 달이면 360만 원 정도 돼요. 3교대라 시간 조절도 되고 새벽이나 밤에는 병원에 가서 엄마 간호도 할 수 있고.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배님, 저는 후회 안 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위해 살 차례죠. 나중에 엄마가 건강해지시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지민은 다시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한지민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감동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보석이지.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미래보다 어머니를 선택했어. 이게 진짜 효심이고 진짜 책임감이야. 지민 씨. 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한지민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박진수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사실 가끔은 힘들어요. 동기들은 다 좋은 회사 다니고 SNS에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걸레질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박진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야. 한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박진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이런 아이가 진짜 며느리감이지.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겉으로만 화려한 최서영과는 차원이 달라. 박진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지민 씨, 어머니 병원은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치료는 잘 되고 있어. 다음 주에 큰 수술이 있어요. 수술비가 1,500만 원인데. 한지민은 말을 흐렸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00만 원. 내게는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겠지.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주말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1층 명품관은 특히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진수와 한지민은 오후 청소 시간에 맞춰 명품관을 돌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이쪽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게. 지민 씨는 복도 쪽만 해. 네, 고마워요, 선배님. 한지민은 청소 카트를 끌고 루이비통 매장 앞 복도로 향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서연이었죠. 최서연은 샤넬 매장에서 나와 친구 2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완전 대박 쇼핑했다. 이거 다 합쳐서 얼마야? 한 800만 원 정도. 민호 오빠 카드로 긁었어. 오빠가 사주겠다고 했거든. 와, 부럽다.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 확정이야. 최서연은 우아하게 웃으며 머리를 넘겼어요. 아직 정식 인사는 안 했지만 곧 할 거야. 오빠가 다음 달에 회장님 모시고 우리 공연 보러 온대. 세 사람은 키득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한지민은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복도 구석에 카트를 세워두고 비켜섰어요. 하지만 복도가 좁은 데다 사람들이 많아서 카트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최서연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지나가다가 카트에 살짝 부딪혔어요. 그 순간 카트가 움직이며 근처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건드렸고 테이블 위에 있던 명품 가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최서연도 멈춰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민이 황급히 달려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매장 직원도 급히 달려왔죠. 아, 괜찮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최서연은 사람들 앞에서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카트를 제대로 세워두지 않아서. 한지민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가방도 멀쩡하고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최서연은 부드럽게 말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던 쇼핑을 계속했어요. 매장 직원은 가방을 확인하고는 다행히 스크래치는 없네요 라며 안도했습니다. 한지민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조심스럽게 카트를 밀고 갔어요. 하지만 5분 뒤 그녀가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청소걸레. 뒤에서 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지민이 돌아보자 최서연이 혼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저 부르셨나요? 응, 잠깐 따라오지. 최서연은 한지민의 팔을 잡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직원 전용 통로 입구였죠. 박진수는 마침 3층에서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저 혹시 가방에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배상. 그 가방이 얼마인지는 알아. 최서연이 차갑게 끊었어요. 루이비통 신상품인데 450만 원이야. 당신 월급으로 몇 달치야? 죄송합니다. 아까는 사람들 앞이라 그냥 넘어간 거야. 왜 그랬는지 네 머리로 이해가 되려나?
너 같은 애는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최서연은 한지민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어요. 이거 하나는 알겠지?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백화점 품격이 떨어진다는 거. 명품관에서 일하려면 그만한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한지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어요. 나는 곧 이 백화점 부사장 부인이 될 사람이야. 너 같은 청소부랑은 숨 쉬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고. 앞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령처럼 있어. 알겠어. 네. 특히 VIP 라운지나 명품관에서는 더 조심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도 알잖아. 최서연은 한지민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복도를 나가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우아한 미소가 돌아왔죠. 한지민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진수는 모퉁이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저런 인간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박진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백발의 늙은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 한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한지민. 참자. 엄마 수술비 생각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청소 카트를 잡았어요. 그리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박진수는 한지민이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해.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 김전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서연의 과거를 전부 조사해. 교제 이력, 재산 상태, 모든 것을 3일 안에 보고서 올려.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박진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뒤 밤 11시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사 38층 회장실. 박진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여전히 백발이었지만 두꺼운 안경을 벗으니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최서연 신상조사 보고서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최서연의 기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무용학과 졸업, 파리 국립음악원 교환학생,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군.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내용이 달라졌어요. 2019년 3월 2020년 8월 삼강그룹 이재현 부장과 교제. 결혼 직전까지 갔으나 상대방 부모 반대로 결별. 2020년 11월 2022년 5월 현보자동차 김태준 상무 아들과 교제. 약혼까지 했으나 최서연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2022년 7월 2023년 12월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 박성호와 교제.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 박진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재벌 2세들만 골라서 사귀었군.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바로 갈아타고.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서연의 발레에 대한 열정은 예전만 못하다는 동료들의 증언. 최근 2년간은 공연보다 상류층 파티 참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재벌가 자제들이 모이는 골프 모임, 와인 클럽, 자선 행사 등에 적극 참여.
경제적 상황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아버지는 중소기업 과장, 어머니는 전업주부. 최서연의 명품 소비는 주로 남자친구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박진수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야. 저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돈과 지위를 보고 민호에게 접근한 거지.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박진수는 일주일 전 한지민에게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었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라며. 선배님, 죄송한데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엄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죄송합니다. 박진수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 씨, 나야. 어머니 괜찮으신가? 선배님.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당겨야 한대요. 내일 당장. 안 그러면 위험하다고. 수술비는 1,500만 원인데 저 지금 8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예요. 친척들한테 빌려고 전화했는데 다들 어렵대요. 한지민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어떡하죠, 선배님. 엄마가. 지민 씨, 진정해.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요.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박진수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전무,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와. 가는 길에 현금 2천만 원 준비해. 네. 회장님, 무슨 일이? 설명은 나중에 할게. 빨리. 박진수는 서둘러 회장실을 나섰어요. 30분 뒤 서울대병원 7층 복도. 한지민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 씨. 박진수의 목소리에 한지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왜 여기까지?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 박진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김 전무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준비했습니다. 김 전무는 박진수에게 가방을 건넸어요. 박진수는 가방을 열어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지민이 놀라서 물었어요. 2천만 원이야. 수술비로 쓰고 남는 건 어머니 회복하실 때 쓰면 돼.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돈을. 선배님,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한지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돈을 그녀의 손에 쥐어줬어요. 받아.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어머니 건강해지시고 지민 씨가 다시 좋은 직장 다니게 되면 그때 천천히 갚으면 돼. 하지만 지민 씨, 지금은 어머니 살리는 게 먼저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한지민은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진수는 한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박진수는 복도 끝에서 한지민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급히 수납 창구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전무가 조용히 물었죠. 회장님, 저 직원은 누구입니까? 우리 백화점 청소팀 직원이야.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수재인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꿈을 접고 청소 일을 하고 있지. 그렇군요. 세상에는 보석이 두 종류가 있어.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 최서연은 겉만 반짝이는 가짜 보석이고 저 아이는 진짜 보석이야. 박진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깨닫게 해줘야 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이틀 뒤 저녁 8시 서울 강남구 박민호의 펜트하우스. 40평대의 넓은 거실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이 있었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수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는 여전히 백발이었지만
고급 캐시미어 스웨터와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가겠다고 연락했었죠. 현관문이 열리며 박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박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박민호는 아버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최서연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이요? 무슨 일인데요? 박민호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었습니다. 민호야, 너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그 여자라뇨? 아버지, 서연이는 제 여자친구예요. 존중해 주세요. 존중? 내가 조사해봤는데 말이야. 박진수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이 여자, 너 만나기 전에 재벌 2세들만 골라서 사귀었어. 그것도 조건 좋은 쪽으로 계속 갈아탔고. 뭐라고요? 박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사생활을 조사하셨다고요? 너를 위해서야. 저 여자는 진짜가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사랑하는 거라고. 아버지. 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제 선택이잖아요. 왜 제 사생활을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충고야. 민호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들어봐요. 아버지는 서연이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바쁘시다고 계속 미루셨으면서 이제 와서 뭘 아신다고 판단하세요. 박민호의 눈빛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회장실에만 계시면서 현장은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느끼는지. 그런데 서연이에 대해서는 뭘 아세요? 현장을 모른다고.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지난 3주간. 그는 말을 멈췄어요. 아직 자신이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주간 뭐요? 아니다. 어쨌든 최서연은 적합한 배우자가 아니야. 적합하지 않다고요. 왜요? 명문대 나왔고 국립발레단 수석이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여자인데 뭐가 부족해요? 박민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인품이. 인품은 제가 판단할게요. 저는 서연이와 2년 가까이 만났어요. 아버지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민호야. 아버지, 저 이제 35이에요. 언제까지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야 해요? 박민호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니? 서연이한테 가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지 않으시니까 서연이라도 제 편이 돼줘야죠.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박진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몰아붙였나. 탁자 위에는 어린 박민호의 사진이 놓인 액자가 있었어요. 7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의 모습. 박진수는 액자를 집어들고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진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전무, 다음 달 백화점 창립 50주년 갈라 파티 준비 상황 어때?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회장님. VIP 고객 300명, 정재계 인사들, 문화예술계 명사들 모두 참석 확정됐습니다. 국립발레단 공연도 예정대로. 네, 최서연 씨가 주연으로 백조의 호수 축약 버전을 공연합니다. 좋아. 그날 내가 환영사를 하겠네. 특별한 발표가 있을 거야. 특별한 발표요? 응.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박진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야, 아빠가 내게 마지막 선물을 줄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한 달 뒤 토요일 저녁 7시. 프레스티지 백화점 최상층인 12층 스카이라운지는 화려한 갈라 파티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황금빛 조명을 뿌리고 있었어요. 300명의 VIP 고객들과 재벌 총수들, 정재계 인사들이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 무대에는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었고 샴페인과 캐비어가 준비된 뷔페 테이블이 늘어서 있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특별히 국립발레단의 최서연 수석 무용수님이 백조의 호수 하이라이트 공연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공연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하얀 튀티를 입은 최서연이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테크닉으로 춤을 췄고 관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죠. 박민호는 일열 중앙에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공연을 지켜봤어요. 그의 옆자리에는 빈 좌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비워둔 자리였죠. 15분간의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최서연은 우아하게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녀는 드레스로 갈아입고 박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어땠어? 완벽했어,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박민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 이제 박진수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완벽하게 맞춘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새하얀 머리카락이었죠. 회장님 머리가 언제 저렇게 하얗게 되셨지? 많이 늙으신 것 같은데. 장내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박진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감이 공간을 압도했어요. 최서연은 무대 위에 박진수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시아버지가 될 분이시구나.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네. 근데 뭔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설마 한 달 전 VIP 라운지에서 본 늙은 청소부가 회장일 리 없었으니까요. 박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백화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된 이유에 대해서요. 장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난 3주간 저는 200발 모습으로 우리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쿵! 순간 장내에 충격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청소부로? 설마. 박민호는 놀라서 벌떡 일어섰어요. 최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현장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고객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박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최서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본 백발의 늙은 청소부. 명품관 복도에서 자신이 한지민에게 한 말들. 설마 그 사람이. 3주간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이 공간 아래에 곰팡이 핀 지하 휴게실에서 쉬는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아픈 어머니를 위해 청소일을 선택한 젊은 여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돈과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사는 사람. 박진수는 손짓을 했고 무대 옆에서 한지민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놀라움과 당황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직원의 이름은 한지민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꿈을 미루고 우리 백화점 청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내에서 감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이 3주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진짜 품격은 남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진수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부터 우리 백화점은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민 직원은 오늘부로 경영기획팀 인턴으로 발탁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수술비와 치료비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호는 무대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한 것이었죠. 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여자 박민호 부사장 여자친구 아니야? 아까 발레 춘 사람. 그럼 회장님이 청소부일 때 만났을 텐데. 최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박민호는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박진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민호야, 이제 알겠니?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대병원 7층 병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는 한지민의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수술 후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날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지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죠. 근데 서울대까지 나와서 청소 일을 하다니. 내가 짐이 됐구나.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도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엄마가 빨리 나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미 하고 있어요, 엄마. 회장님께서 경영기획팀 인턴으로 발탁해 주셨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정말 우리 지민이가 드디어.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박진수와 박민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박진수의 머리는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프레스티지 백화점 회장 박진수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박진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편히 계세요. 수술 잘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아닙니다. 지민 씨가 가진 재능과 인품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박민호도 한지민에게 인사했어요. 한지민 씨, 저는 박민호입니다.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게 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부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지민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6개월 뒤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사 20층 경영기획팀 사무실. 한지민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신규 사업 기획안이 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명패에는 경영기획팀 대리 한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었죠. 지민 대리, 이번 기획안 정말 잘 봤어요. 회장님도 칭찬하시던데요. 옆자리 선배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배워야 해요.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답게 아이디어가 참신해요. 특히 직원 복지 개선 부분은 현장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정말 구체적이더라고요. 한지민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청소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 개선안을 제안했고 그것이 회사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지하 휴게실은 전면 리모델링 되었고 청소팀 직원들의 급여도 30% 인상되었죠. 지민 대리 잠깐 시간 있어요. 박민호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겸손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부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점심시간인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아,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나섰어요. 백화점 12층 스카이라운지 한편에 있는 임직원 전용 식당.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호와 한지민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박민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 달이면 완전히 퇴원하실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제가 병문안 가도 될까요? 네. 부사장님께서 굳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요. 사실 그동안 죄송한 마음이 컸거든요. 박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6개월 전에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 그리고 서연이와 교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 많이 반성했어요. 부사장님. 한지민 대리. 저한테 반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우리 비슷한 나이잖아요. 전 35, 한 대리는 29. 아니, 이제 30이시죠? 네, 지난달에 30 됐어요. 한지민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럼 더더욱 반말해요. 회사에서는 직급으로 부르더라도 사적으로는 편하게 지내요. 박민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멀리서 박진수 회장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창문에 비춰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 김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분기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 청소팀 만족도가 전체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15% 상승했습니다. 좋군. 박진수는 멀리 앉아있는 민호와 지민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글쎄요. 능력이나 학벌 아닐까요? 아니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야.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박진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최서연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했어. 하지만 아래 사람들에게는 냉정했지. 반면 한지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했어. 그게 진짜 품격이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민호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지. 그게 아버지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식당 한편에서는 박민호와 한지민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가까움이었죠. 한지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내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진만 선배님. 아니, 박진수 회장님. 그분 덕분에 엄마도 살리고 꿈도 다시 찾았어.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박민호도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연이는 화려했지만 차가웠어. 하지만 지민 씨는 소박하지만 따뜻해.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진짜 가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1년 뒤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박진수 회장의 현장 경영 철학과 직원 복지 개선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었죠. 한지민은 경영기획팀 과장으로 승진했고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박민호는 한지민과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서연은 결국 국립발레단을 떠나 외국으로 건너갔다는 소문만 들렸을 뿐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진수는 아들 민호와 함께 한지민 어머니의 꽃집을 방문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가게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가게 장사 잘 되시죠?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민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한지민이 꽃다발을 만들며 물었어요. 회장님, 그때 왜 하필 백발로 염색하셨어요? 원래 머리도 충분히 멋지신데. 그게 말이야. 백발이어야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고 무시하거든. 젊고 잘생긴 사람은 무시하기 어렵잖아. 박진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고 사실 백발이 주는 상징이 있어. 세월의 무게랄까. 그 무게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지. 박민호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그때 가르침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래, 민호야. 내가 그걸 깨달아서 아빠는 정말 기뻐. 네 사람은 작은 꽃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꽃들은 향기를 뿜어내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